안녕하세요. 4차원 떡골라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목소리 때문에 몇 분께서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마이크를 저렴한 걸 하나 구입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깔끔하게 잘 전달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플라스틱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출세연기 E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출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출기를 구분하는 기준과 또 그에 따른 구분, 그리고 구조와 명칭, 좀 더 시간이 되면 유압 사출기와 전동 사출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출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 구동 방식입니다.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형 체결 방식입니다. 네 번째 속도. 이 4가지를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동 방식은 사출기를 움직이게 하는 매체가 유압 작동류와 전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 작동류로 움직이게 되는 사출기를 유압 사출기, 그리고 순수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켜서 움직이는 사출기를 전동 사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으로는 유압 사출기와 전동 사출기, 그리고 유압 사출기와 전동 사출기가 짬뽕된 하이브리드 사출기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압 사출기와 전동 사출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사출기와 유압 사출기의 차이점, 첫 번째, 구동부에 의한 차이점입니다. 구동부는 전동 사출기는 AC 서버모터에 의해서 구동하는 반면 유압 사출기는 유압 작동료로 구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동 사출기는 4개의 서버모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출축, 사출하는 쪽에 서버모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계량측, 세 번째 현계 패치계, 그리고 이젝터 부분에 서버모터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서버모터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유압 사출기는 한 개의 유압 펌프로 기계 전체를 구동하게 됩니다. 다만 대형 사출기 같은 경우에는 1300톤 이상 되는 경우에는 유압 사출기 대형 펌프가 한 3개 이상 정도 들어가서 구동하는 사출기들이 있습니다. 대형 사출기도 한 1300톤 이상 정도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이하 사출기들은 대개 유압 펌프 하나로 움직이는 게 보통입니다. 두 번째로 제어 방식입니다. 전동 사출기는 CNC에 의한 제어, 즉 컴퓨터에 의한 숫자 제어라고 말씀드리면, 유압 사출기는 프로세서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세서보다는 컴퓨터에 의한 제어가 더 제어력이 좋기 때문에 전동 사출기가 유압 사출기에 비해서는 제어력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 같으면 전동 사출기는 위치나 속도, 검출이 펄스 코더를 사용해서 1회전당 65,000 이상의 펄스 분해 능력이 있는 반면에 유압 사출기는 전압 신호를 아날로그 회로로 경유해서 검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이 전동 사출기에 비해서 늦게 됩니다. 다음 전동 사출기와 유압 사출기의 차이점, 사출 관계를 보면 전동 사출기는 0.1부터 최대 330 또는 1000mm라고 하면 1000mm까지도 제어가 됩니다. 상당히 폭넓게 제어가 가능한데, 유압 사출기는 제가 경험한 바에도 그렇고 10mm/s 이하로는 실적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테스트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테스트했던 사출기 연식이 2010년도 또는 2000년도 초반대 사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2015년도 이하의 사출기에 대해서는, 유압 사출기에 대해서는
10mm/s 이하 또는 10% 이하로 놓으면은 실제로 잘 제어가 안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사출기들은 좀 더 제어력이 향상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했던 사출기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10%나 10mm/s 이하로 제어가 가능한 사출기들을 보면 앵겔 사출기나 또는 우진 사출기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그 고성능 고응답 사출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도 10mm/s나 또는 10% 이하의 단위를 쓰는 퍼센트나 mm/s를 했을 때 10 이하의 속도에서는 잘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속도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형체력 관계입니다. 전동 사출기는 동시 동작 선택이 상당히 용이하고 현계패나 이러한 부분들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거에 비해서 유압식 사출기는 동시 동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펌프를 여러 개를 달아서 동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또 가능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대형 사출기에서만 특정 모델에서 가능하고 일반 소형 사출기에서는 동시 동작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동 사출기와 유압 사출기는 형체력 관계에서는 동시 동작이 가능하냐 또는 가능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 사출기는 현계중 이젝터나 형폐중 사출 같은 그러한 동시 동작이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유압 사출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동 사출기는 전기 소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유압 사출기 대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이하로 상당히 적게 나오는 반면에 유압 사출기는 전동 사출기에 비해서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 외에 유압 사출기는 작동류를 또 별도로 쓰기 때문에 작동류 소비가 또 있습니다. 작동류도 관리를 못하면 매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동류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동 사출기는 히터부의 온도 상승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유압 사출기는 히터부의 온도 상승 외에 작동류의 온도에 따라서 품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동류의 온도 상태도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시는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사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 사출기는 전동 사출기와 유압 사출기를 짬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출이 유압이고 나머지 계량이나 현계패, 이젝터를 전동으로 쓰거나 또는 사출 계량을 유압으로 쓰고 현계패나 이젝터를 전동으로 쓰거나 또는 사출과 이젝터를 유압으로 쓰고 계량과 현계패를 전동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짬뽕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짬뽕해서 쓰는 경우에는 초고속 사출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소딕 사출기가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사출은 유압으로 하고 그 외의 동작은 전동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사출기 식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출기가 일본의 소딕 사출기가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사출기는 볼 수가 없으며 국내 사출기 중에 하이브리드 사출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절전형 사출기인데 펌프를 서브 펌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명칭을 하이브리드라고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전형 사출기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이브리드 사출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구동 방식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구조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조로 나누는 것은 사출기의 형체 측과 사출 장치가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로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앞전 강의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책적 금형이 좌우로 열리고 사출하는 것이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수평 사출기, 그리고 금형이 상하로 열리고 그리고 사출하는 사출 장치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수직 사출기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출기가 형체 측이 좌우로 열리고 사출 장치가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수평 사출기, 그리고 형계패가 위아래로 열리면서 금형이 위아래로 열리면서 사출 장치도 세워져 있으면 수직 사출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체 측과 사출 장치가 수평과 수직 어느 구조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 체결 방식에 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갑 방식과 터글 방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지갑 방식은 금형이 체결되어 있는 형판을 피스톤의 방식으로 직접 압력을 가해서 금형에 닿게 만드는 방식이고, 터글 방식은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터글 링크라는 구조를 통해서 금형을 닿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터글 방식과 지갑 방식의 차이점을 장단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터글 방식과 지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갑식과 터글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총 19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계패 속도입니다. 지갑식이 터글식보다는 좀 느린 편입니다. 형패되고 나중에 증합이 될 때, 형패 완료 후에 증합이 될 때 그 시간이 터글식보다는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터글식 형체부가 사이클 타임, 작동 면에서는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금형 교체 부분에서는 지갑식이 터글식보다는 쉽고 빠릅니다. 터글식은 형우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지갑식은 그대로 형패를 해놓고 0점만 잡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체력 확인 부분에서는 지갑식은 유압계로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데 터글식은 실제로 형체 이상의 보존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체력 확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반 어트와 회전수로 추정하기 때문에 지갑식에 비해서는 형체력 확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소비 전략이 지갑식은 터글식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지갑식이 터글식보다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 외에는 터글식과 지갑식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속도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속도로 구분하는 것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출 속도가 200mm/s 이하이면 일반 사출기, 그리고 400에서 800mm/s에 들어오면 고속 사출기, 그리고 1000mm/s 이상이면 초고속 사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 외 참고로 20mm/s 이하의 초저속 사출기가 일본의 세미토모에서 제작된 거로 알고 있고요. 되게 두꺼운 렌즈나 또 두꺼운 화장품 용기를 사출할 때 상당히 낮은 속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특수 목적으로 제품이 두꺼운 제품을 사출하기 위해서 만든 초저속 사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사출을 성형하는 사출기는 아닌데 금속 사출을 하는 다이캐스팅이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사출기는 최대 속도가 4000mm/s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라야 되는 이유는 금속이 금형에 들어가자마자 고화되는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충전을 해줘야만이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출 속도는 제품의 고화 속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제품 살균기가 얇고 원재료의 고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속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살두께가 두껍고 원재료의 고화 온도가 낮을수록 느린 속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고화 온도는 금형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참고로 해서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제품의 성형 조건을 설정하실 때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화속도와 사출속도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호퍼가 있습니다. 호퍼는 사출기의 구조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출기에서 원재료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 모터와 스크류 연결축. 스크류 자체는 호퍼에서 유입되는 그 원재료를 실린더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계량 모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모터와 스크류를 연결하는 축이 있고요. 그 다음 영상에 계량 모터가 있습니다. 계량 모터는 스크류 자체를 회전을 시켜주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린더와 스크류, 사출 성형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린더 내부에 스크류가 있고 이 실린더 내부에서 스크류가 회전을 함으로써 원재료를 이송을 시키고 또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지가 실린더 안에서 빠르게 녹을 수 있는 이유는 히터의 역할도 있지만 그 외에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실제 어떤 마찰열에 의한 마찰열로 수지를 녹이는 영향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즐부입니다. 노즐부는 실린더의 내부에 있는 수지가 금형과 맞닿아서 수지가 금형으로 유입되는 첫 구멍,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형체 구조의 고정형판, 이동형판, 그리고 고정형판과 이동형판을 전체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지형판,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찍어내는 금형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데, 금형 자체는 금형의 역할이고 사출기의 어떠한 구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사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영상은 토글 형체 부분입니다. 금형을 열고 닫아주는 토글 형체로서 유압 사출기 중에 토글 형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갑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갑식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있고, 전동 사출기 같은 경우에는 지갑식보다는 토글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드익 사출기는 지갑식으로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이 토글 형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압장치부가 있습니다. 유압장치부는 유압 사출기에만 있는 것이고요. 전동 사출기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구동 부위에 AC 서버 모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유압장치부 반대편에 전기 제어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출기 전체의 어떠한 작동을 위한 전기 제어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출기의 구조에 따른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